예.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원교회일 때 이제 원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원영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계시면서 그 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다 오셨었는데 사실은 내 아이 키우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이신 분들도 여기 이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그 열기를 굉장히 기분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뵙게 됐는데 도안교회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옮겨온 지 한 3개월 됐고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서 뵈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만난 것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예배를 해주셔서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함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저 혹시 여기 들어오실 때 요거 듣고 나서 나갈 때 양영주 목사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 어떻게 있었어요 하면서 질문한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시험 봐요. 큰일 났죠. 예, 근데 시험은 안 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을 하는데 안다라고 다 실천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몰랐던 걸 알아서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모여서 애들이 우리 엄마가 조금 달라졌는데 우리 아빠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대학교 이제 유아교육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계속하고 지금 이제 현재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라 계속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교회 나가면 예배고 그 다음에 뭐 십계명도 들고 부모를 이제 공경하고 해야 된다고 다 배우고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크면 클수록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 왜 저러냐? 난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인 거 싫어. 난 엄마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좀 창피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창피함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교회 나가서 매일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셨지만 주변 친척들이나 가족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맞달로 크는 제가 정말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비판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죄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주일 예배 가서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매번 엄마를 보면 왜 저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철이 들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커서 내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는지 몰라. 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래. 이런 생각 안 들게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걸 공부해야겠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좋은 부모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유사한 유아교육학과를 갔고 유아교육학과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맺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이제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남녀 공학을 찾다 보니까 중앙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은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나, 애들한테 좋은 부모는 왜 중요한가 이런 거가 저한테 가장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부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저건 나한테 해당이 되겠어 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시면 그거 챙겨가시고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잘하고 있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자리면 충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이유 이제 높아서 글씨를 제가 좀 더 크게 할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보통 저희가 부모 교육을 가면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부모 되려고 왔죠. 집에서 뭐 이 시간에 뭐 내가 축구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등산을 가든지 집에 늘어져서 TV 보는 것보다 여기 이 자리에 오면 안 온 것보다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3년 10월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부모로서 성적표를 매긴다라면 몇 점 정도 되시겠어요? 우리 옛날 방식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 몇 점으로 매기시겠어요? 하면서 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10분 중에 7분이 뭐라고, 예, 고맙습니다. 10분 중에 7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요, 부끄럽지만 양이에요. 그러세요. 여러분들 양 받아보신 적 많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딱 뵈면 아는 거 있는데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수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양이래요. 부모로서의 내 점수가, 자기 스스로 매긴 점수가. 근데 그런 분들이 10분 중에서 7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부모님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일 많은 대답이 나오는 거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맛있는 거 먹여줄 수 있고 옷 사달라고 하면 옷 사주고 학원비 내줄 수 있는 부모요라고 얘기하셔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농담처럼 한 아이가 공부 조금 했을 때 걔를 대학에 보내려면 식구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 5개 있대요. 아버지가 돈 좀 벌으셔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 애가 태어나서 엄청나게 사교육 받지 않고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받았을 때 한 애당 쓰는 돈이 2억 3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평균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그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희 둘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럼 우리 집은 애가 둘이니까 최소한 6억 뭐 4억은 있어야 되는데 5억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이 돈 있어?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있으면 공부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앞길을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일단 공부나 하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게 2억 3천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돈이 있어야 되고 엄마들은 정보력이 있어서 어디 지금은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지 주변 엄마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공부 조금 하는 걔는 그 당사자인 애를 뭘 해야 되느냐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력 거기다가 체력이 있어야 돼요. 몸이 못 버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보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한 심성이래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라면은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그래 그럼 밥 먹고 이제 가방 챙겨서 수학하라 그럼 네 하고 가고 갔다 와서 엄마 갔다 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숙제해 그럼 네 하면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는 착한 심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그 공부하는 애 3명 했죠. 나머지 또 있어야 된답니다. 뭐냐면 한 애를 어느 정도 잘 키우는 데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어렵대요.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밑밥을 좀 깔아주시는 재산력이 있어야 된대요. 요새 하는 얘기예요. 엄마들끼리.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아직은 그래도 한 집당 평균 자녀 수가 2명이다 보니까 2명 다 공부를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죠. 한 놈은 잘하고 한 놈은 저 녀석이 내 뱃속에서 나한테 쟤는 왜 저렇게 달라 할 것처럼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희생을 해야 된대요. 모든 걸 다 갖춰도 할아버지가 재산 깔아주고 아버지가 경제력 있고 엄마가 정보력 있고 본인 당사자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한 애 공부 관심 없는 애한테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기에는 너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고 안 치고 살아가 주는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러 뭐 학교 가고 혼자서 뭐 밥 챙겨 먹고 이런 정도를 해야지만 겨우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한 애를 웬만한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엄마들끼리 자주 섞인 얘기인데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유네스코에서 각 나라의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는 유명한 전문가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였느냐면 좋은 부모는 돈 많은 부모 또는 많이 배운 부모 아니면 뭐 가진 게 뭐 사회적으로 뛰어난 부모 이런 부모가 아니라 제일 애들한테 좋은 부모는 심리적으로 성숙한 부모 또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부모다라고 그랬대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약간 그게 뭔데 싶으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성숙하다, 정서적으로 성숙하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적인 현실하고 심리적인 현실이 이렇게 같이 맞닿아 할 때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왜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들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뭐 8시까지 귀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유 없이 10시 반에 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애가 아빠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듣고 나서 돌아서서 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실 법해. 오늘은 나한테 역적 내실 만해. 내가 오늘 잘못했지.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어 하면서 갈 때는 화를 누가 나한테 냈고 내가 혼이 났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 그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가 바로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했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근데 애가 딱 돌아서면서 알았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얘가 툭 가는데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아이 더럽고 치사해 정말. 오늘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지. 나는 맨날 이렇게 동네북이야. 이제 시간만 빨리 가라. 내 이 집안 이 집 구석 빨리 벗어난다 하면서 에이 하면서 애가 가요. 그럴 때는 뭐냐면 얘가 부모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싫은 소리를 들은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뭔가 오늘 심정이 나빠서 근데 만만한 게 나니까 나한테 툭 터트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부모,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부모예요. 즉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오늘도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 좋은 부모는 애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하허허 하면서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예스맨인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거는 2차 저차해서 안 되는 거다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쓴소리도 하는 부모인데 그 쓴소리를 했을 때 애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실 법해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부모들을 이제 저희들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뒤를 넘어갈게요. 그 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뭐 학교 폭력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울한 애들 너무 많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도 너무 많으니까 각 학교마다 상담사를 두고 그다음에 애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걸 매번 체크를 해요.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한테 야 너 요새 무슨 생각하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런 일 당한 적 있어? 몇 번 당했어? 그럴 때 느낌이 어때?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쭉 했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 엄마는 줄 쫙 긋고 뭐뭐뭐뭐 하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뭐뭐뭐 하다. 거기에 어떤 말을 넣는 건지는 애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그 애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그 검사에 응했던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 엄마는 화낸다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별거 아닌 일에 쨍알쨍알쨍알 화내는 엄마로 애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기억하는 엄마의 정서는 화였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여기 계신 여러 어머님들 저를 포함해서 내가 그냥 화내? 오죽하면 화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애들이 느끼기에는 그 정도로 화낼 일 아니거든요. 엄마가 맨날 화내서 그러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 결과를 봤더니 우리 엄마는 화낸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는 줄 쫙 긋고 뭐뭐뭐뭐 하다 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썼느냐면 우리 엄마는 화내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욱하세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농담 아니에요. 실제로 검사 결과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혼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옷 한 벌도 살 돈이 자기가 없어요. 어쨌거나 엄마 아빠한테 의존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시점인데 그 애들이 경험하는 엄마의 감정은 별일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가만히 그만하네 하면서 소리를 버럭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오늘 이뻐 보여야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올 것 같고, 내가 이뻐 보여야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티셔츠라도 하나 이번에 사 입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나한테 화내고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버럭버럭 우굴하신다라면 그 애가 아빠 나 이번에 티 한 벌 사고 싶은데 사주세요. 아빠 오늘 친구가 나한테 이랬는데 나 기분 거지 같아요. 이런 얘기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화낼 것 같으니까 욱할 것 같으니까 눈치만 보느라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느껴진 어려움이나 갈등들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제일 가깝다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모들 곁에서조차 애들이 그렇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그 애들이 고백하는 자기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애들이 학교 가서는 그러면은 편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애들이 거기는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선생님은 무관심하다.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벌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무신경하고 애들은 제일 무섭다라고 썼어요. 내 친구는 제일 무섭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집에서는 화내는 엄마, 가만히 있다가 버럭 화내는 아빠, 학교에서는 무관심한 선생님, 그 다음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야, 너 참 개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틈에서 사는 게 우리 애들의 요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과연 얼마나 편안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중2가 된 저희 둘째 녀석 중2병을 앓고 있는 애인데, 걔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데 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디야? 그래서 엄마 집에 가고 있어요. 엄마 빨리 와, 나 배고파 죽겠어 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엄마 빨리 간다고 그랬더니 얘가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하더니 엄마 어디야? 10분만큼 집에 더 빨리 더 가까이 갔어. 그랬더니 엄마 집에 돈가스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씨 나 돈가스 먹고 싶은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너 돈가스 먹고 싶구나. 근데 지금 돈가스가 없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알았어, 내일 해줘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일단 빨리 와. 알았어, 빨리 갈게 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더니 엄마 나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 엄마는 내가 돈가스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래요. 근데 속에서 이제 짜증이 나지만 저는 이제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꾹 참고 네가 돈가스가 먹고 싶었는데 집에 없어서 속이 상했구나. 근데 오늘은 없으니까 네가 이해를 하고 내일 엄마 사줄게. 엄마 빨리 갈게 이랬더니 얘가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럼 골라봐. 그래서 그래서 돈가스를 지금 배달을 시키든지 아니면 엄마가 슈퍼에 가서 돈가스를 사가지고 가든 방법, 아니면 집에서 일단 있는 밥 먹고 내일 돈가스를 먹는 방법,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랑 돈가스 집에 외식하러 가는 방법, 4가지 중에 어떤 거 할래? 그랬더니 저희 애가 오늘은 일단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먹겠대요. 그냥 밥을 먹고 내일 돈가스 꼭 해주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자마자 막 옷도 안 갈아입고 얘가 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좀. 그래서 막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딱 차려줬는데 차릴 때 저희 남편이 퇴근해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코를 박고 배가 고프니까 막 밥을 먹어요. 한 반 그릇 먹고 나더니 이제 정신이 좀 차려졌나 보죠. 그랬더니 아씨 돈가스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저랑 이제 살은 세월이 있으니까 저한테 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가 돈가스 먹고 싶었구나. 이제 그 아이 감정을 읽어준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어 오르는 거예요. 슬슬 아버지를. 그러면서 아빠 엄마는 있잖아 유아교육 했다면서 나를 이렇게 모른다. 내가 돈가스 좋아하는데 그걸 집에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놔.
아, 나 살기 참 힘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네가 돈가스 오늘 많이 먹고 싶었구나. 그랬더니 아, 나 진짜 돈가스 좋아한단 말이야 하면서 막 먹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여기 멸치도 있네 뭐도 있네 먹어봐.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깨작깨작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랬더니 얘가 아빠 돈가스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아, 옆집에서 돈가스 먹나 보다. 걔 진짜 좋겠다 막 이러면서 나는 사는 게 불행해 이러는데 저는 이미 이제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 녀석의 선을 넘는다 싶으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빠가 자기 말을 받아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빠는 안 보이고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씨, 돈가스도 없고 나는 이제 돈가스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사니까 난 너무 불행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막 중얼중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대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그만해라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막 하면서 돈가스 하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내가 이렇게 돈가스가 먹고 싶은 건 내 몸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야 여기 멸치 있는데 이것도 단백질이야. 했더니 나는 계란 단백질이 필요해. 계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엄마 내 스타일 알지? 이래요. 그래서 네 스타일이 뭔데? 그랬더니 계란이 동그랗게 있고 그 가운데 노란자 탁 앉아서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스타일로 반숙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가지가지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딱 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더니 탁 먹더니 막 탁 넣었는데 뭐라냐면 에이씨 계란은 계란이구나 돈가스 맛이 안 나네 그러면서 안 먹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거기서 너 그만 안 해 하면서 이제 욱 하신 거죠. 예상대로. 그래서 욱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확 던지고 뒤로 이렇게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왜 갑자기 그래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랬더니 너 지금 해도 너무 하잖아. 두고 보자 하니까 어디까지 할 거야? 하면서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하면서 지금 북한 애들은 어떻고 뭐 아프리카 애들은 어떻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아빠 어깨에다 손을 따고 했더니 아빠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빠 아들이 지금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걔네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거 안 나 그러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저 애가 돈가스가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만 안 해 하면서 방에 들어가 먹을 거면 먹고 그랬더니 안 먹어 그랬더니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쿵쾅쿵쾅하고 지방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갑자기 겸연쩍은 거죠. 여태까지 뭐뭐 했구나 하면서 잘하려고 하다가 내리 박은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딱 보더니 나 지금 실수한 거 안다. 창피하니까 너 아무 얘기하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다 먹고 나더니 야 네가 가서 쟤 해결 좀 해. 쟤 밥 다 안 먹어서 배고플 거잖아. 그래서 나보다는 문제가 같이 있었던 당신이 가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가서 하고 와 마무리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가더니 2분도 안 돼서 도로 나와요. 그러더니 뭐냐면 쟤 저럴 때 보면 내 자식 아니야 네 자식이야. 그러더니 뭐래냐면 너 유아교육 전공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휙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에휴 하면서 이제 얘가 좋아하는 그 과일을 챙겨서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야 엄마한테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들어와 그래요. 그랬더니 침대에 앉아서 발을 까딱까딱하고 앉아요. 그랬더니 절 딱 보더니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래서 응 물어봐. 그랬더니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사랑했으니까 했지. 근데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아빠 같은 모습하고 걔가 생각하는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희가 뭐랬냐면 욱하는 사람. 이렇게 탁 나오는 거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아 아빠가 욱하다고 너는 생각을 했구나. 그랬더니 저희 애가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 좀 도가 지나친 건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날 짓을 한 것도 아는데 혼내려면 엄마가 나를 혼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투정 부렸고 계란 후라이도 엄마가 해줬고 밥상도 엄마가 차려줬는데 아빠는 앉아서 젓가락 그냥 같이 든 거밖에 없는데 아빠가 나한테 뭐 했다고 아빠가 욱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문 뒤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문을 벌컥 열더니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또 놀면서 이것도 욱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야 아빠가 웬만하면 안 그러잖아.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러면서 아빠가 몇 번을 참았는 줄 알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모르는데
아빠 참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그랬더니 나 몰랐는데?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내가 얼마나 잘 참았으면 네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하면서 누구야? 아빠가 다른 때보다 식사할 때 조금 아빠가 그 엄격한 건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는 네가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빠한테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얘기 또 하라고 이래요. 그래서 해봐. 얘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야 아빠가 니네 생선 먹을 때 앞에 살 다 발라내고 가운데 생선가시가 나오면 생선 탁 뒤집으려고 하면 아빠가 젓가락으로 뒤집어 먹지 마 하면서 막는 거 알지? 응. 그랬더니 왜 그러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아빠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선 먹다가 뒤집으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그거는 충청도 양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가만히 두고 먹으라고 그래서 얼마나 먹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 하도 엄격하게 하셔서 아빠는 먹고 싶은 생선도 못 먹었단 말이야. 근데 너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돈가스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겠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 그렇다니까 아까 옆에서 네가 막 투정하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딱 서가지고 야 이놈아 네 자식 교육 그거밖에 못 시켰냐? 아이고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딱 이러니 아빠 뭐 물어봐도 돼? 응 물어봐. 그랬더니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무서워? 오죽했으면 아직도 이렇게 무섭겠냐? 그랬더니 저희 애가 아빠한테 가서 어깨를 툭 이렇게 만지면서 아빠 되게 불쌍하게 컸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가만히 이제 맥에 빠진 거죠. 그랬더니 불쌍하게 큰 게 아니고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 거에 비해서 너는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는 또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하면서 너 좀 심하지 않아?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오늘 화낼 사람은 엄마지 아빠는 아니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개면적어서 엄마가 힘드니까 아빠가 그 역할 대신 해준 거지. 그랬더니 저희 애가 아빠 그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빠가 실수했네. 그러더니 그럼 나도 실수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근데 아빠 다음부터는 아빠가 나한테 화낼 일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완전 판정패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애가 하는 말 오늘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혼낼 사람은 엄마지 아빠가 아닌데 왜 아빠가 그렇게 욱하세요? 하는 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현실과 객관적인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느끼기에는 이 일을 혼낼 사람은 엄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걔가 생각하는 건데 저희 남편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는데 저 녀석은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편한 건데 저거 갖고 저래 하면서 마음이 배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버럭 화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이 곁에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뭐가 어떻고 뭐가 바르고 틀린 건지 우리가 다 옆에서 같이 겪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겪어갈 때 애가 보기에 그럴만해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게 애들이 기억하는 좋은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OECD 회원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면 그 OECD라는 게 웬만큼 잘 사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하도 빨리 나라가 발달을 해서 직업이 뜨는 직업이 있고 소용없는 직업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화 교환원 같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뭐 전화기 개발자, IT 이런 거는 이미 뜨는 직업이죠. 그래서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그 나라들끼리 모여서 한 번씩 뭘 하느냐면 세계 직업 사전이라는 걸 펼친대요. 만든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요새 뜨는 직업이 뭐고 가라앉는 직업이 뭔지 너 조사해가지고 와. 미국에서는 뭐가 뜨는 직업인지 가라앉는 직업인지 조사해와. 그래서 우리 직업 사전 다시 만들자. 이런 걸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어서 세계 의학 사전에 그 질환이 하나 추가된 거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없는 병인데 우리나라한테만 있는 병.
화병. 예. 그래서 거기 화병 세계의학사전에 보면 한국의 50대 이상 중년 주부가 많이 앓는 질환으로 특별한 원인은 없으나 뭐 그 호흡이 가빠지고 뭐하고 하는 심리적인 질병이다 하면서 정의가 돼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병이라고. 그래서 참 창피한 일인데 그런 것처럼 그 OECD 협력 기구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직업 조사를 해서 만든 직업 사전 중에 우리나라 때문에 직업이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학부모라는 게 직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야, 너 한국 갔다 왔지? 한국에 요새 무슨 직업이 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한국은요 사람들이 다 직업이 2개예요. 그래? 그렇게 살기가 빡빡해? 그 나라? 네요. 빡빡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하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학부모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그래? 역시 한국은 교육열이 센 나라서 그렇군 하면서 수긍을 한 게 아니라 야 하면서 그게 말이 돼?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키웠고 내 자식이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걔한테 내가 최고의 부모가 돼주려고 어찌됐든 노력을 하고 살아왔던 게 우리의 역사인데 한국만 뭐 특별하다고 한국만 학부모라는 직업이 있냐? 그랬더니 믿기지 않지만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조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대전은 오지도 않고요. 서울에 뭐 대치동 이런 식의 공부 막 가르치는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보통 동네를 갔대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 근데 요새 애들 말로 어떤 식이냐면 진짜 하고선 왔다가 헐 하고 간 식이에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계 직업사전에 페어런트가 직업으로 갖고 한국인들 성인 부모가 갖는 첫 번째 직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부모 노릇을 한다라는 게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나타내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이렇게 다른 집보다 나는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일단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하고 그 중에서도 부모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애 이러는데 얘 왜 이래요? 어떻게 해야지 얘 바꿀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나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세요. 근데 나가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기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 애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 아들 둘이는 목매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그래도 뭐 목매달이어도 유아교육 전공하고 부모교육 전공했으니까 애들 잘 키우시겠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아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노력해서 좋은 부모로 애한테 주는 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는 애들 각자의 선택이고 받아들여도 그거를 지가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 거는 또 걔네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게 고지고대로 다 결과로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 참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요 애 키우는 거 잘 못해서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오늘 이렇게 오긴 했지만 저 원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책임감 있게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모 노릇도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라는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린다면 뭐냐면 실제 연구를 해보면 부모가 애한테 아유 잘했어 라고 할 건지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건지는 이 아이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유 어머님 아버님 아이한테 굉장히 칭찬해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주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네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애가 너무 이쁘게 행동 잘하잖아요. 우리 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행동을 잘할 때는 나는 칭찬을 해준다. 어머님 좀 전에 보니까 아주 눈물 쏙 나게 혼내시던데 왜 그러셨어요? 하면
아, 제 자식인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좋은 반응을 해줄 건지 아니면 쓴소리를 할 건지는 이 아이가 행동이 어떠했느냐가 기준이다. 행동을 잘하면 나는 잘 해줄 것이고 어긋난 행동을 하면 나는 통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가서 이렇게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걸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가 내 자식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내 새끼 너무 이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이야 하면은 그 애가 어떤 짓을 해도 좋게 생각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쟤 왜 저러냐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걔가 아무리 잘 행동을 해도 아이고 인사는 왜 해? 그래도 지 부모라고 인사는 하네 하면서 안녕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인사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엉뚱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부모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번쯤은 이 아이랑 나랑 지금 관계가 안 좋다. 내가 애한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 아이가 행동을 제대로 못해서일까? 아니면 그 애랑 나랑 맺고 있는 관계가 편안하지 못한 관계라서 뭘 해도 내가 지금 혹시 밉게 보이는 건 아닐까? 뭘 해도 혹시 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거네요. 특히 그게 언제가 기준이 되느냐면 10살을 기준으로 해서 달리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10살일 때는 아직 어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좋은 쪽으로 좀 보려고 한대요. 근데 실제로 경찰들이나 학교 폭력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나 연구 결과를 봐도 어떠냐면 10살이 넘어가면 부모들이 어떤 애가 뭘 잘못해서 물건 훔쳤어요 슈퍼에서. 그래서 슈퍼 주인이 전화를 하면 내 애가 10살이 안 되면 부모님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저희 애를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가르칠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데요. 근데 10살이 넘어가면 전 할 만큼 했어요. 해도 애가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법대로 하세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다양한 연령에 계신 분들이 와주셨지만 특히 유아 대상 부모 교육을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살 이전일 때 이 아이한테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확률이 훨씬 많고 애썼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아이를 이제 잘 키우는 거 우리 모두의 관심인데 오늘 정말 잘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 1966년생이어서 금년에 48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이 키우기가 훨씬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 양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서라거나 아니면 제가 성격이 좋다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이 잘났는데 뭐 여러분들 애들이 말썽꾸러기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요새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뇌가 세상이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적응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춘기가 길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땠느냐면 사춘기를 보통 13살에서 시작해서 18살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횟수로 6년이거든요. 그래서 13살에서 18살까지가 애가 이상한 행동하면 아유 쟤 사춘기라서 그래. 저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참아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넘어왔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13살에서 18살까지의 6년 동안 뇌가 사춘기 뇌로 이상하게 반응하는 건 실제로는 2년 5개월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년 몇 개월은 그냥 아기 때 내 자식 같은 순수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사춘기였을 때 우리 부모하고 내가 치고받고 막 마음으로 고생하면서도 아직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아유 엄마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춘기라는 험난한 시기를 거쳐와도 뇌가 2년 5개월만 사춘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의 나처럼 했기 때문에 막 가는 모습은 서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느냐면 사춘기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손주가 13살이 되면 사춘기가 되는 게 아니라 10살부터 시작을 해요. 10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10살 애들 보세요. 지네는 한참 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아직 애예요. 꼬맹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뇌는 이미 사춘기적인 뇌로 바뀌어서 결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흥분 잘하고 졸음은 쏟아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다칠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사춘기적인 뇌가 되니까 부모들이 보기에는 저 조그만 게 왜 벌써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살부터 빨리 시작을 했으면 13살에 시작이 되던 사춘기가 앞으로 당겨서 3년이나 빨리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시작했으면 빨리 끝나야 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8살에 끝나지 않는데요. 보통 몇 살에 끝난다고 예측을 하느냐면 24살에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10살에 시작한 사춘기가 24살에 끝나면 14년을 사춘기로 살아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중2병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중2인 애들은 그 시한폭탄 같은 애들이라서 걔네들한테 뭘 어른들이 얘기하기가 어렵다라 하고 정말 신문 칼럼에 사설에 나왔던 건데 옛날에는 저희 대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쓰면 도둑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개가 없어도 막 개조심 써놨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써놓냐면 중2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좀도둑이 안 든대요. 그만큼 중2가 이해하기 어렵고 상대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애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중2 같은 애들이 10살부터 24살이 될 때까지 14년을 걔네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하고 같은 집에서 엄마 아빠의 인연을 맺고 사는 우리들도 정말 괴롭지만 걔네들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막 불같이 화내놓고 나서는 지가 간다 하고선 방에 들어가서는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해. 나 이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시간을 14년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셔서 아이가 아직 어린 분들은 제가 저희 애들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아이를 힘들게 키우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러면 10살부터 시작하는 그 사춘기 그래서 뭐 재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뻗대는 나이인데 그때 그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유아기 그 아이가 10살이 되기 이전에 부모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써놓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큰애가 지금 고2인데 중2 때 정말 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중2병의 한복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아빠나 저나 그렇게 뭐 공부 안 하고 막 날라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얌전하게 살았는데 저희 큰애가 얘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고 막 다 했던 애고 주일 학교 다 다녔는데 중2가 돼서 성적표를 떡하니 갖고 왔는데 280명 중에서 230등 성적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성적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그런 성적은 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 저랑 사는 게 있으니까 걔 앞에서는 그랬구나 좀 더 노력해야겠네 하는데 저를 막 손을 잡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저한테 툭 하는 말이 야 너 이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야 애들은 유아기 때 열심히 놀면 때 되면 공부한다며 우리 애들은 얼마나 더 놀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놀 만큼 놀지 않았어 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아야 되나 보지 하면서 이제 전 대답도 했지만 돌아서면서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나 공부 좀 할게
기말고사는 시험을 좀 잘 봐야겠어 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잖아. 학교 성적이 이렇게 나왔더니 애들이 나를 짱 무시하는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성적을 좀 올려야 애들이 나를 무시 안 할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그래? 누가 그렇게 무시하대? 그랬더니 지 여친이 제일 무시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해봐라. 너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뭐랬냐면 엄마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나는 아직 중2라서 어리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뭔가 당근이 있어야 자기 공부를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시험 성적이 오르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뭘 원하니? 그랬더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나를 믿어 엄마. 내가 무리하지 않은 걸 요구할 테니까 그냥 나를 믿고 시험 성적 오르면 나한테 해준다고 말만 하면 돼. 그래요. 그래서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남편이 틱틱 찌르더니 남자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거 안 좋아해. 그냥 오케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말 듣자 했더니 근데 제가 또 근데 성적을 얼만큼 올리면 올렸다고 하는 건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그것도 그냥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찝찝한데 옆에서 남편이 오케이 오케이 하라니까 그래 아빠도 믿고 너도 믿고 그래 양심에 맡긴다 하면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해요. 학원도 빠지지도 않고 숙제도 해가고 막 12시까지 앉아있기도 해서 이번 성적 좀 오르겠네 했어요. 근데 하여튼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있었는데 얘가 제가 또 퇴근하는데 집에 전화가 와서 엄마 어디야? 이래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야 돼. 엄마 빨리 와 하는데 목소리가 날아가요. 성적표가 나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갈게. 저도 이제 날아가는 목소리 얘기했죠. 그랬더니 얘가 또 전화하더니 엄마 어디야? 엄마 가고 있어요. 엄마 빨리 와. 막 이래서 야 너 목소리 되게 좋다.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있지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군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이제 제가 번호키를 틱틱틱 하고 들어왔더니 저희 애가 저기 거실 끝에서 이렇게 오는데 종이를 이렇게 들고서 팔랑팔랑하면서 엄마 하면서 와요. 그래서 이게 성적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성적표인가 보다. 도대체 얼마나 좋아졌길래 제가 저렇게 대놓고 자랑질을 하는 거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얘가 또 엄마 성적 나왔어. 한번 봐. 나는 한 대만 하는 사람이야. 한번 봐. 이러면서 아주 옆에 딱 서 있는데 뭐냐면 나 잘했으니까 칭찬해줘. 이런 뿌듯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성적표 나왔어. 애썼네 하면서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웃음이 안 나와요. 280에서 저번에 230등이었는데 성적이 오르긴 올랐으나 반석차는 1, 2등 오르고 전체 석차가 210등 올랐어요. 210등이에요. 그럼 전체 석차 20등 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개 찍어도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기가 싹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더니 얘가 표정이 이렇게 하더니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올랐잖아 이래요. 그래서 올랐네 그랬어요. 20등이나 올랐잖아. 그래 전체 석자 20등 올랐다. 올랐지 20등이 어디야?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엄마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기대를 했었어. 네가 엄마한테 전화도 했었고 2차 저차 너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거 더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유아교육은 결과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며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은 가정이 중요한데 너는 중학생이야. 이제는 결과도 중요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아교육하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엄마 기대한 만큼은 아니네. 그랬더니 얘가 몰라. 어쨌든 성적 오르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난 성적 올렸으니까 해주래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그랬더니 딴 말 하지 마 엄마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알았어 뭘 원하니? 그랬더니 얘가 두 가지가 있대. 일단 하나는 김치볶음밥을 해달래요. 자기 스타일로.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랬더니 먹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 옷 갈아입고 해줄게.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빨리 해줘. 나 지금 배고파. 그러면서 내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래서 햄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나쁜 놈 그거 해놓고서 그러냐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소파에 떡 앉아가지고 어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 멋있는 사나이는 한번 누려볼까 이 기쁨의 순간을. 그러면서 TV를 틀더니 뭐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보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얄미워 죽겠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먹이고 나서 나도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거기서 엄마 하고 불러요. 근데 딱 어투가 3살 4살 때 저를 부르던 어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또 이래요.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엄마 이거 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큰 소리 얘기하면 엄마 들을게. 그랬더니 엄마 하면서 또 이렇게 몸을 비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끄고서는 손을 닦으면서 가서 엄마가 왔어. 네가 엄마를 2번이나 불렀는데 말을 잊지 못하는 거 보니까 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왔어. 엄마 왔으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엄마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나 양심 있어서 말이 안 떨어지네 이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원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아. 그래서 할까 말까 하긴 하는데 어렵네 막 이래요. 그래도 얘가 일단 먹고 하더니 이제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나 그냥 얘기할게 들어줘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엄마 나 귀 뚫게 해줘. 중학교 2학년 남자인데 귀를 뚫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전 듣자마자. 그래서 제가 근데 안 돼 이 말을 바로 하면 중2인 이 애랑 저랑 이제 한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야 그거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냐? 이랬더니 얘가 어긋난대요. 야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데 엄마가 어떻게 허락하니? 그랬더니 엄마 방법이 있어. 뭐? 그랬더니 자기가 조사를 해왔는데 귀 뚫는데 5,000원이고 은기거리가 5,000원이고 소독약이 뭐 몇천 원인데 그거 다 자기 용돈으로 할 거고 귀를 뚫고 나서 계약할 때 투명 귀걸이를 하고 가면 학교에서 그걸 안 잡는데요. 그러니까 귀가 뚫려 있긴 하지만 투명 귀걸이가 있으면 정성을 참작해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것까지 다 알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엄마 그리고 그 귀걸이 파는 누나가 내가 막 와서 물어보고 이러니까 나 귀엽다고 5,000원 깎아준대. 그러니까 돈 10,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네가 애쓴 건 아는데 엄마는 중학교 2학년이 귀를 뚫는 건 허락을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전교 1등을 해도 이거는 엄마가 바뀔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못 해주겠어. 그랬더니 얘가 성적 올리면 해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적당한 걸 하기로 했는데 네가 무엇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이건 엄마가 도저히 허락을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니 방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 제가 뭐 주면 밥 한 톨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랬는데 일주일을 그러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애 방에 가서 누구야 잠깐만 나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얘가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들으면서 막 그래가지고 잠깐만 나와봐 5분만 시간 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딱 5분. 그래서 누구야 있잖아 엄마가 너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랬더니 엄마 학생 아니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들이야. 그런데 엄마가 더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이제 4분 30초 남았어. 막 시계 보면서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있잖아 구두점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너 그거 혹시 아니? 그랬더니 나 학생 아니라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물음표를 하면 그게 묻는 말이 되고 마침표를 찍으면 난 말 끝났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구두점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고운 말을 쓰고 행동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건 너가 귀를 뚫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 보기에 쟤 중학생인데 쟤 남자인데 근데 왜 애가 귀를 뚫었어? 저 학교에서 허락 안 하는 건데 쟤 날라리구나 비행청소년이구나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줌마 저 비행청소년 아니에요.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서 엄마 아빠 허락받고 귀 뚫은 거고 이 귀걸이도 제 용돈으로 한 거예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너 그런 애야 자꾸만 보면 그래? 나 그런 애라고 본다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하면서 사람이 엇나갈 수가 있대. 근데 그런 게 엄마가 걱정이 돼. 지난주에 네가 아이스크림 엄마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네 몫을 동생이 다 먹었더니 네가 동생한테 누가 내 거 먹었어? 네가 먹었지? 그런 적 있지. 그래서 그때 네 동생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그랬더니 내가 먹었다. 형이 나한테 돼지라며 돼지라서 다 먹었다. 어쩔래? 했던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구두점의 원리야. 네가 네 동생을 돼지 부르니까 걔가 돼지처럼 네 아이스크림 다 홀라당 먹은 것처럼 네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건 그것 자체로 엄마 아빠가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를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여주는 걸로만 너를 볼 거니까 엄마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건 절대로 허락을 못 하겠어. 미안한데 허락 못해. 그리고 네가 크니까 크는 사람이면 이거 아니면 안 돼도 있어야 되지만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사람이 크려면 필요한 일인 거였는데 이번에 그런 거 한번 애를 써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엄마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뭐 해줄래? 해줄 거 없어. 이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땡 하더니 지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더니 밥 줘 이러고 앉는 거예요. 식탁에 떡 앉아. 그러니까 이제 풀어진 거죠. 그랬더니 얘가 밥을 한 그릇을 거나게 먹고 나더니 나 차선을 선택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나 염색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염색은 방학 때마다 계속 했잖아. 너무 손해보는 짓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엔 색깔이 달라 이래요. 무슨 색깔 할 거야? 그랬더니 튀는 색깔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청회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얘한테 제가 뭘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마음을 바꿔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가 이렇게 애써줬으니까 엄마도 애를 쓸게 하면서 걔 옆에서 바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나한테 해라 하면서 조교한테 전화하고 얘랑 제가 다니는 미장원에 가서 뭐도 해주세요. 트리트먼트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하면서 10만 원 넘게 썼어요. 염색약도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해서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나서 제가 야 배고프지 우리 가서 떡볶이 먹고 가자 하면서 분식점에 앉아서 야, 너 왜 그렇게 귀가 뚫고 싶었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엄마 나는 튀고 싶어. 아 튀고 싶어? 근데 그게 귀 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랬더니 엄마 내가 귀를 만약에 엄마가 허락을 해줬으면 우리 학교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을걸? 중학교 2학년 남자애 누구누구가 귀 뚫었대 하면서 소문 다 날 거야. 나 유명 인사대 그러는 거야. 그렇겠다. 그랬더니 그러는 게 나는 좋단 말이야. 왜 그렇게 눈에 띄고 싶니?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는 똑똑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똑똑한 게 안 되고 엄마 운동 잘했었는데 이제는 운동 잘하는 애 너무 많고 한동안은 게임의 고수였는데 지금 또 게임 너무 잘하는 애가 많아서 내가 이제 튈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 해보니까 귀를 뚫으면 확실하게 뜨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튀고 싶었구나. 그랬더니 얘가 그랬는데 엄마 말이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면 내가 누군지 다 알겠더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머리 염색하네 하면 나를 다 알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염색하고 나서 계약할 때 다시 검은색으로 하면 되니까 될 것 같아서 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참 어려웠을 텐데 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냐? 그랬더니 어제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엄마도 힘들어 보이고 일주일 동안 내가 집에서 밥 안 먹고 엄마 모른 척 했을 때마다 엄마 속상해하는 거 나도 알아. 그만큼 엄마를 속상하게 했으면 됐지 더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울어봐 하는데 이제 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부모의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부터 24살까지 애들이 사춘기를 지내면서 무조건 부모하고 다른 나를 주장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 부모가 야 그래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권위를 가지려면 때려서 권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권위를 애들한테 다 하기에도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애들한테 사랑을 주는 거죠. 10살 전에 이 애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살아보니 부모님이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귀찮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하게 했을 때 내가 위험해지거나 딴 사람들한테 욕먹을 상황이 되면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애가 세수를 안 하고 가요. 양치질도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집에서 뭐 있는 날은 밥 먹고 나서 양치질 해도 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야 오늘은 주일 예배 드리잖아. 가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세수하고 양치질은 해야지 하면서, 그건 안 돼. 빨리 세수하고 와. 아 엄마 이래도 빨리 하고 와. 교회 갈 거야. 빨리 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애가 세수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아유 세수해서 이쁘네, 뭐 이가 뭐 반짝반짝하네 이렇게 얘기해 줄 때랑 말을 했는데, 야 너 오늘 양치질 안 했지? 입에서 냄새나. 야 너 아침에 김치 먹었냐? 고춧가루 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창피해 애들이 하는 것처럼, 아 엄마 아빠가 나 오늘 양치질 안 하고 갈래 할 때 그래라. 안 하고 안 돼 한 거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치질을 안 하고 그냥 교회 갔을 때 나한테 일어날 일들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부모가 나를 보호해 주려고 안 되라고 한 거네. 이런 것들을 10살 이전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애들이 많이 경험을 해봐야 10살 넘어서 사춘기가 되어서 귀를 뚫고 싶을 때, 밤에 늦게 들어가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싶을 때, 친구랑 뭐 이상한 짓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거야. 난 우리 부모님 속상해 하는 거 싫은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를 정리를 해본다면, 부모의 권위는 애를 무섭게 윽박지른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규칙을 많이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랑 애랑 정서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하니까 참 좋네. 내가 집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같이 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코인논의 하고 이렇게 저녁에 같이 가니까 참 좋네라고 느끼는, 함께 했을 때 좋다라는 경험이 많이 있어야 그 느낌이 좋아서 이 애가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애들이 4살, 5살만 돼도요, 얘가 작정하고 부모 속이려고 하면 우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뭐 철면피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애들이 너 사실은 이랬어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애들이 부모인 우리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해야 되고, 엄마 아빠랑 함께 하는 게 나 혼자서 뻗대는 것보다 좋더라 라는 경험을 많이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아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혹시 내 아이가 야 밥 먹어라, 야 뭐 해라 라고 지 좋으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제가 왜 저러냐, 죄를 많이 졌어야지, 그렇게 평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애가 나한테 어떤 따뜻함이나 나랑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이 애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을 좀 덜 줬던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자문해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뒤에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부모들은요, 내 애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낯선 세상을 애들은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 돼요.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친구 처음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낯선 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 새 거다, 재밌겠는데 이거 뭐지 하는 감정도 있지만, 저거 새 거네, 나 모르는데 겁나 하면서 주춤주춤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커나간다라는 건 익숙한 거에서 한 발 뛰어서 낯선 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부모들은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어몽기 대장이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도 한 번에 안 올라가고 그 산 밑에다 베이스 캠프 쳐서 고산증에 적용하고 어느 루트로 가고 뭐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고 기후에 적응하는 것처럼, 낯선 세상과 낯선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지쳤을 때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부모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하고 좋아야 내 곁에 온다라는 거죠. 내가 무섭게 해서 그 애한테 돈을 줘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으면 하는 거는 그 안전 기지로서 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나. 그러면 그 안정감이라는 거는 애들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되는 게 무엇이고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유아 대상의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정 애착이라는 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정 애착 외에 애들 일반적으로 좀 더 적용되는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 애들이 낯선 거를 경험하고 싶을 때 그 낯선 걸 딱 경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깜짝 놀랐을 때 나를 옆에서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낯선 거를 경험하게 돼요. 야 이거 돈 냈어 빨리 해. 야 다른 애들 다 하잖아. 넌 뭐가 무서워서 그거 못하니? 옆구리 꾹 찌른다고 해서 애들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색해하는 거 실패할까 봐 두렵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야 괜찮아 틀려도 돼 또 할 수 있어 돈보다 네가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해 아빠도 사실은 겁이 났는데 해보니까 이런 거 좋더라 하면서 나를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애들이 뭔가를 호기 있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안정감이라는 건 집에서 되는 게 무엇이고 안 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원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거는 한 번에 쿨하게 해주세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응 먹어? 해주셔야 돼요. 야 아이스크림 그거 살쪄 먹지 마. 엄마 같으면 안 먹는다. 그러면 먹으면서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안 되는 건 원칙대로 지켜주시는 게 그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애들한테 연구를 해보니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애가 아이스크림 먹었어.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응 먹어 그랬어요. 그때 얘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자기 거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너 괜찮아? 2개 먹으면 배 안 아프겠어? 그랬더니 괜찮아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럼 먹어라. 근데 얘가 3개를 또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야 배탈 나 무슨 아이스크림 3개씩이나 먹지 마 안 돼. 그랬더니 엄마 나 배 안 아파 나 괜찮아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나 배 안 아플 거니까 걱정하지 마.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돼. 내가 배 아플 거야. 나 먹게 해줘. 막 이래요. 안 된다니까. 그거 네 동생 거야 하면서 안 돼 했는데 얘가 하게 해줘 해서 그렇게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한 번만 딱 먹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 먹을게. 그러면 아유 진짜 먹고 싶은가 보다. 알았어. 네 동생은 뭐 나중에 먹으라고 하지 뭐. 그러면서 이번 마지막이야. 엄마 큰맘 먹고 허락해 주는 거야. 먹어 하고서는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알았지?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줘요. 그럼 이 얘가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으면서 이거는 하루에 3개씩 먹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원칙인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하도 원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큰맘 먹고 허락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해줄 거면 진작에 해주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더럽고 치사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애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부모들이. 근데 그걸 원칙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도 애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우리는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하는데 애들은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라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이용해서 나를 애먹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달하는 사랑하고 걔네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그다음에 중요한 거면 중요한 걸수록 우리 집에서 되는 게 무엇이고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애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그래서 애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안 쓰게끔.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100만 번 요구하면 해줄지도 몰라. 내가 아빠한테서 아빠 하면서 막 아양을 떤대거나 엄마 앞에서 축 늘어서 불쌍한 척을 하면 들어줄지도 몰라. 하면 그 애는 다른 일은 안 하고 불쌍한 척하기 아양 떨기 하면서 허튼 일에 자기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사전에 딱 포기하고 이게 안 돼? 그럼 내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하면서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가정에서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독교를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십계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애들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가 나를 옥죄이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라고 느끼게 해줘야 그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가 생기고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갈등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애들이 이제 한 8살 이하이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더 있더라도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의 손주가 8살 미만, 내 아이가 8살 미만이면 걔한테 정말 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야, 입장 바꿔 좀 생각해봐.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치 키가 요만해서 요만큼밖에 뛸 수 없는 애한테 손을 이만큼 높여 들고 빨리 뛰어봐, 노력하면 될 거야,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애들한테 이랬어요. 이렇게 테이블 하나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책상 위에다가 가운데가 뾰족한 산 모형, 오른쪽에 삐죽한 산 모형, 왼쪽에 삐죽한 산 모형을 여기 앞에다가 3개를 놔두고서는 여기서 사진 찰칵, 여기서 사진 저쪽 하면서 4개 테이블 방향에서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야, 너 여기 앉았지? 저기 산 보여? 보여요. 여기 아저씨가 4개 사진 찍었는데 이 중에서 네가 보이는 사진이 뭔지 한번 골라볼래? 그때 애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 골라요.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앉아있는 저 맞은편에 얘랑 크기가 똑같은 크기의 인형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왔네 하면서 거기 앉혀놔요. 눈, 코, 입 다 있는 인형. 그래서 저 친구도 이 책상 위에 있는 산 모형이 보일까? 보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일런지 아까 네가 봤던 사진 4장 중에서 한번 골라볼래? 했더니 8살 미만 애들은 다 자기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사진을 고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 나는 이쪽 방향에 있고 쟤는 나랑 맞은편에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8살이 넘어간 애들은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오른쪽 왼쪽을 바꾸어서 쟤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하면서 정답을 골라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연구를 했던 학자가 뭐랬냐면 어린 애들이 다른 사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하물며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거는 애들한테 굉장히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애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가 아니라 너는 친구를 때렸으니까 너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저 친구는 지금 어떤 것 같아? 울어. 너는 어떨 때 울어? 화났을 때, 속상할 때, 어린애라면. 그러면 저 친구가 지금 울고 있으면 저 친구 기분은 어떨 것 같아? 화났나 봐. 그런 것 같아. 너는 친구가 장난감 뺏어가서 때려서 너는 기분이 좋지만 저 친구는 우는 거 보니까 기분이 다를 것 같아 하면서 이 애가 자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얼굴 표정을 짓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같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게끔 하는 연습을 하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하고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학교 폭력 엄청난 일들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우리들은 거울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와서 여러분들 이제 약속된 시간 전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차 한 잔 주셔서 맛있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새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엄마 아빠 먹고 살기 힘들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먹이고 학교 교육비 되는 거가 부모 일 하느라고 이제 바빠서 그것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은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애들은 이렇게 째려보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내가 힘든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자기가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울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라는 곳은 애들한테 어떤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부모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들한테 애들을 키우다가 힘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세요 하면서 이제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려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잘하는 방법이 지금 중2 병에 걸려 있는 중2 아들과 고2인데 공부를 중2처럼 하는 큰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수검댕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휴 쟤네들 어쩌나 막 이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면 방에 가서 제가 저희 애들 아기 때 사진을 봐요. 그러면 그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아유 얘네 이렇게 이뻤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이제 제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북돋아가지고 가서 뭐 해줄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한테 힘을 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 하나가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먹고 싶은 음식 챙겨 먹기. 내가 힘들 때 가면 그냥 편안한 위안이 되는 장소에 가기. 저는 그 장소가 저도 교회였고 제가 부모 교육을 했던 엄마들한테 물어봐도 꽤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더 이렇게 무뚝뚝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달리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이 막 아는 척 해주고 교회 집사님들이 아 누구 왔어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뭐 간식 하나라도 챙겨주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나랑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딴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가 교회에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는 곳,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시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많이 생각해요. 그렇다면 요새 우리 애들 보면 집에서 애들이 많지도 않죠. 한두 명이죠. 친구들하고 속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도 하고 애들이 이제 같이 활동도 하면서 교회 집사님들이 누구야 왔어? 야 키가 훌쩍 컸네. 야 너 머리 염색한 거 이쁘다. 뭐 어이구 뭐 잘 먹더라. 이거 하나 더 먹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사실은 멀리 뚝뚝 떨어져서 사는 그래서 잘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친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야? 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줘 볼래? 나는 뭐뭐 하다 이런 걸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린 애일수록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애라는 건 한 5살부터 12살 정도를 얘기해요. 걔네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씩씩하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연구를 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 그 애들이 나는 뭐뭐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너는 똑똑한 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요? 전 똑똑한 애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말씀 잘 기억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참 예의 바르다라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들이 생각하는 자기는 실제로 자기라기보다는 이런 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는가로 자기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옷을 다 입고 나서 우리가 나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내가 옷 잘 입었나라고 보는 것처럼 애들은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 나를 노랗다라고 비춰주면 나는 노란 애예요.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 빨갛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빨간 걸로 본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애들이 친구 때리고 나서 너 나빴다 이러고 있는 애한테 6살 애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친구 울고 있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나쁜 애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비춰줄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친구가 울고 있네 왜 울고 있을까 저 친구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하면서 비춰줬을 때 이 아이가 생각하는 자기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많이 어려서 남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죠.
그러면 아유 저 덜 떨어진 놈, 애가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안전기지가 되어서 나한테서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배워가고 연습하면서 커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선한 마음으로 봐주시면서 아유 애쓰고 있네, 노력하고 있네, 잘하려고 하는구나, 연습하는 거 보니까 좋다야, 아주 뭐 집사님이 뭐 도와줄 거 없어 하면서 그 아이를 옆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줄수록 얘는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저도 정말 애쓰고 있는 건데 교회 가면 애들한테 쟤 누구네 집 딸이지, 쟤 누구네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누구야 안녕, 내가 먼저 가서 아는 척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못하는 거를 찍어서 소금 뿌리는 것보다는 10개 못하더라도 하나 잘하면 하나 잘한 거를 인정해주는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애들이 우리 도안교회를 기억하면 그런 것들이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크고 그러면서 부모 역할 잘하고 자식으로도 잘 크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 제가 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프린트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게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면서 그 아이를 선한 기대를 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가 애가 자기를 좋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데, 동기를 가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긴 시간이었는데 조시는 분 한 분도 없이요. 예, 열심히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니까 제가 신이 나서 시간을 약간 초과했어요. 신이 나서 설명 더 하느라고. 근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